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죠? 요거 클래스의 상속도예요. 그 지난번에 클래스를 배울 때 봤었던 그 어, 다이어그램인데요. 여기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클래스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픽업 트럭, 덤프 트럭 이런 친구들이 이 비클의 속성을 물려받고 트럭의 속성을 물려받아서 점점 확장된 모양의 클래스였는데요. 요것에 이제 그 포함도를 보게 되면 이 트럭, 덤프 트럭이 되기 위해서는 비클의 속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점프 트럭이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트럭은 탈 것입니까?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나요? 트럭은 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럼 덤프 트럭은 탈 것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 덤프 트럭도 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탈 것은 트럭입니까?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죠.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요는 아닐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탈 것은 트럭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은 이 탈 것은 트럭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탈 것의 종류 중에 트럭도 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는데,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개념들을 쓸 때가 있어요. 자, 마찬가지로 이 탈 것은 덤프 트럭입니까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어떤 탈 것이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. 탈 것이라는 그 인스턴스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탈 것에게 이건 덤프 트럭입니까? 너는 덤프 트럭입니까? 라고 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코드로 한번 볼게요. 자, 우리가 이제 UI킷에서 보면은 이런 상속도, 간단한 상속도 저번에 보여줬던 거 기억하죠? 이 상속도를 보면은 이 뷰에서 상속받은 컨트롤이라는 친구가 있고요. 그 컨트롤 상속받은 또 버튼, 뭐 슬라이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뷰를 또 상속받은 레이블 이런 친구들이 있죠. 자, 그러면은 어떤 뷰가, 그러니까 화면 요소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 있어요. 뭐 이게 버튼이든지 아니면 이게 레이블이든지 뭐든 간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요소를 물어보는 거예요. 제가 이 요소는 뷰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뷰라고 대답하겠죠. 자, 그런데 반대로 이 요소는 레이블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화면 요소 중에 하나를 집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레이블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자,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함수 어떤 함수냐면요. 함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어떤 뷰라는 이름으로 이 전달받은 객체가 있어요. 자, 이 객체의 타입은 지금 뭔가요? 그럼 뷰라는 이름으로 전달받은 이 객체의 타입은 지금 UI 뷰인데 뒤에 물음표가 찍혀 있죠. 자, 이것은 옵셔널 UI 뷰 타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자, UI 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. 들어온다면 UI 뷰라는 친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여기에 nil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UI 뷰에 어떤 한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. 자, 헷갈린다면 일단 물음표가 없다라고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 뷰라는 친구를 그러면은 옵셔널을 벗겨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? 옵셔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객체를 꺼내 오려면 옵셔널에서 추출을 해와야 된다라고 배웠죠? 옵셔널에서 추출한다. 그거 어떻게 했어요, 우리가? 이렇게 ifret 해가지고 바인딩 했었죠? 이렇게 옵셔널에서 추출하려면 ifret 하면서 바인딩을 해오는 이 문법을 배웠습니다. 자, 그런데 보면은 이 unwrapped view라고 한 이 친구는 이 view라는 곳에 객체가 있으면 꺼내서 여기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 if 구문을 실행하지 않을 거라는 요 바인딩 구문이었어요. 근데 이 객체를 꺼내 오면 여기 이제 UI view라는 확정 타입이 되죠. 옵셔널이 아닌 확정 타입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, 자, 이번엔 무엇을 할 거냐면 제가 컴퓨터한테 물어볼 거예요. 이 함수로 누군가가, 이 함수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? sum 펑션을 이거를 누군가는 밖에서 호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.
자,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어떤 객체를 나한테 실어 보내줄 거라는 뜻인데요. 자, 너가 보내준 누군가가 보내준 이 객체는 혹시 레이블입니까? 라고 내가 컴퓨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아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뷰라는 친구 누구든 간에 이 상속도 안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든 간에 여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는 UI 뷰 중에 어떤 친구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. 이게 UI 뷰라는 친구의 객체만 들어올 수 있어요가 아니고 UI 뷰에 해당하는 그 상속도에 해당하는 모든 친구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칠 때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. 너 UI 뷰예요? 너 UI 뷰입니까? UI 뷰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?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나는 UI 뷰예요 라고 하고 들어왔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레이블도 내가 UI 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버튼도 UI 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다른 이 화면에 보이는 어떤 친구들도 난 UI 뷰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UI 뷰예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상속도에 속해 있는 그 어떤 친구도 말이죠. 그래서 여기서 레이블인지 아닌지 뭐 여기는 또 뭐가 있지? 뭐에서 버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레이블이나 버튼이나 어떤 친구들 간에 여기 들어올 때 너 UI 뷰예요? 물어봤을 때 나도 UI 뷰니까 지나갈게요 라고 하고선 일로 쑥 들어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나는 받아온 그 친구한테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. 너 레이블이 맞니?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캐스팅한다는 것은 이 친구가 실제로 그 타입의 객체인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자, 그래서 그 뷰한테 지금 이렇게 들어온 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? as라고 해서 물어봐요. 야, 너 UI 레이블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그 친구니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너 UI 레이블의 역할을 할 수 있어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그럼 얘가 나 할 수 있어. 그럼 여기로 쑥 들어옵니다. 근데 나 못해. 그러면 여기에 need이 들어가요. 나는 못해 라는 뜻으로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. 그래서 여기서 need이 들어가 버려요. 자, 그래서 여기에 need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의 타입도 옵셔널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옵셔널인 친구를 다시 언랩해야겠죠?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iflet 하게 된 겁니다. 이렇게 요 옵셔널인 이 친구를 여기에서 다시 언랩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그 친구를 결국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지금 보아하니 아니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친구를 데려다 써야 돼?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아? 지금 내 머리는 깨질 것 같다. 지금 단 5분 만에 나는 지금 이 스위프트를 포기하고 싶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90% 정도 될 건데 자,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문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. 자, 보면은 여기에 가드라는 친구도 이제 등장을 했죠. 가드 어제 배웠죠? 가드 배웠는데 가드라는 친구는 뭐였어요? 이 지나가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뷰라는 친구가 아까 들어왔던 거 기억하죠? 여기서 밖에서 들어오는 그 친구 여기에서 걸러진 거는 너 뷰 중에 하나니 정도만 걸러져서 일로 들어올 거예요. 자, 그런데 들어와서 걸러진 이 친구 중에 너 뷰면 여기로 들어와. 근데 뷰가 아니잖아? 그럼 나 이 함수 끝낼 거야. 라고 가드가 그냥 여기서 가드 쳐버렸습니다. 그럼 여기서 무엇이 보장이 되느냐 하면은 이 친구는 한번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이 친구가 nil이 아니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어요. 가드가 이미 여기서 딱 선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 코드, 이 가드 코드 밑에서는 이 unwrapped view라는 게 nil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서는 이 unwrapped view를 이 브레이스 안에가 아니고 밖에서도 쓸 수가 있게 돼요. 이프렛과의 차이입니다. 이프렛과의 굉장한 차이가 돼요. 한번 다시 볼까요? 아까 전에 있던 이프렛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프렛 하면은 우리가 저 친구를 쓸 수 있는 게 브레이스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. 무슨 뜻이냐면 이프렛에서 unwrapped view라는 친구를 만들면 요 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unwrapped view는 이 이프렛 괄호 밖을 벗어나면 못 썼거든요. 근데 가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기에서 우리가 다음 라인의 줄에서도 저
unwrapped view라는 요 상수를 쓸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훨씬 간결해지죠. 왜냐하면 들여쓰기 하나가 없어지잖아요. iflet에서 안에 들여쓰기가 없어지는 거고 바로 다음 줄로 또 이렇게 예쁘게 내려올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캐스팅을 또 해봅니다. 그래서 unwrapped view한테 야, 너 URL 레이블의 행세를 할 수 있니? 라고 물어봐서 있으면 여기 들어가고 없으면 nil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친구가 nil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옵셔널이기 때문에 밑에서 가드가 또 한번 가드를 쳐줍니다. 야, 너 레이블이면은 이 다음으로 보내줄 거고 아니면 나 이 함수 끝낼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가드를 빡 쳐버렸어요. 자,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두 줄 있죠.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표현을 한 방에 묶은 게 요 표현입니다.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캐스팅도 하면서 캐스팅 된 게 성공을 했냐, 그러니까 너가 레이블이냐 라고 성공을 했으면 여기서 딱 받아가지고 다음으로 보내줄 거고, 이 레이블이 이 unwrapped view가 레이블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는 함수를 끝낼 거야 라고 가드를 쳐버린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 세 줄의 표현을 한 줄로 끝내버린 게 요 가드렛 해서 캐스팅까지 끝낸 구문입니다.